자, 아까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근데 오늘 막 천인 공노할 만한 발언이 또 나온 거예요. 주호영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국회 상임위원회 뭐 18석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뭐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논란도 그렇고 민주당의 폭주는 세월호처럼 침몰이야 멈출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꼭 이렇게만 이야기한 건 아닌데 주요 키워드는 그거예요. 세월호처럼 침몰이야 멈출 것이다. 나 이 말 듣고 이 키워드를 듣고 왜 니들이 세월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아주 기본적인 멘탈 뇌구조에 대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주호영은 이전에도 세월호는 교통사고다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혀 반성이 없었다는 증빙이기도 합니다. 그냥 어쨌든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언급을 다시 한번 했고 이 말은 박근혜 잘못이나 의도가 아니다. 당연히 우발적인 사고였고 교통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저는 아니 심지어 교통사고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침몰해야 이런 사회적 참사를 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통당의 이제 일부만 뭐 차명진처럼 대놓고 막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사람들은 기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통제받지 않은 폭주 기관차가 돼버린 뭐 국회라고 하면서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엉성하다는 말 자체가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이기도 하고요. 이 참사 자체를 굉장히 진짜 교통사고급으로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는 그런 의도가 그렇죠. 숨겨져 있는 거죠. 교통사고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워딩들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비유가 가능하려면 이렇게 돼야죠. 세월호라고 하는 그 비유보다는 뭔가 되게 나쁜 것, 무슨 악마와도 같은 것, 네. 원천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나쁘다고 인식되는 것이 가라앉았다라고 비유를 하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세월호는 얘네들이 이런 비유로 써먹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아직도 진상규명이 덜 되어 있는 그래서 사회적 특별 참사에 관련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의혹 사건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엄연히 수년 전에 자기 새끼들이나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엄마 아빠가 있는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머리엄치한 짓인지가 더군다나 이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해도 지들이 몸담고 있던 정당과 정부의 교통사고라고 해도 그게 그 무능으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갖고 아직도 실종자는 못 찾았어요. 네. 이 사건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그러니까 차명진이나 주호영이나 마인드가 똑같은 놈들이 밖으로 차명진은 말을 꺼냈을 뿐이고 맞아요. 이런 놈들은 지금 비유라고 들은 것이 세월호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비유가 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딱 듣자마자 약간 어떤 그냥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머리를 뒤덮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실제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식 원내대표라고 하고 있으니 네. 무엇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그 18개 상임위원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막 워딩 써다니는 거 보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아니 왜냐면요. 민주당이 독주하라 마나 이런 걸 떠나서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국민적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네. 미래통합당이 103석 그것도 미래한국당이랑 합당해가지고 103석을 만들어준 결과물은 사실 이번 총선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TK, PK를 제외하고 나면 몇 석이나 얻었겠습니까? 거의 폭망에 가까운 정도의 국민의 결과물을 받아들었던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막 지지부진하게 되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상 국민의 분노의 표시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은 반대로 민주당이 180석 이상, 범민주 세력이 200석 가까이 얻는 이런 상황에 법사위원회는 우리가 가져. 말이 견제죠. 발목 잡기 하겠다는 용도로 법사위를 끝까지 고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경이라고 하는 발목 잡기가 시작되니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5번이나 연기했던 가운데 상임위원장들을 뽑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민주당이 무슨 독재 폭거 하면서 사실은 내용의 흐름과는 아무 상관없는 짓으로 워딩으로 간단히 말해서 주호영이 무능했던 거거든요. 주호영이 일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에 맡겨서 민주당이 견제 뭐 이런 차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발목이 안 잡힌 상태에서 코로나 같은 전쟁 위기 상황에 민주당이 좀 시원시원하게 법 통과시켜라라고 한 민의에 부합한다고 하면 거기에 협조해주면서 이번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역대급으로 법사위를 걸고 네. 민주당은 예결이나 국토위 등 진짜 알짜 상임위만 미래통합당한테 주고 그렇게라도 법사위만큼은 발목 잡기 용도로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는 것을 안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았으면 되는 문제예요. 법사위 아니면 안 되는 거 고집을 피워가지고 지금까지 국회를 5번씩이나 열고 말고 하는데 이 볼모로 잡았다고 하면 지금 뭐 세월호의 비유를 들고 뭐 민주당이 독재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게 다 비열한 일종의 정치 선동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주호영이 미래통합당 안에서의 리더십은 좀 부실한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그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안에서 맞고 밖에서 풀려고 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 네. 네, 이번에 상임위도 그렇지만 선거 때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심판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상임위를 하는 것만 봐도 이번에 20대 국회 21대 22대 뭐 가도 이 사람들은 뭐 변하는 게 없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같이 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계속 그런 사람들을 계속 속아내서 점점 선거를 거듭할수록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선거판에 정치판에서 이렇게 좀 발을 못 들이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지금 미래통합당 이런 식의 마인드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김종인이 당명과 당색 바꾸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핑크색은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그분이 이제 탄핵 당한 대통령 만든 당도 탄핵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뭐 굉장히 대대적인 뭐 좀 혁신적인 뭔가를 하나보다 싶었는데 색깔 바꾸고 이름 바꾸자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약소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김종인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김종인 자체가 이제 보수적인데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진보적이면 워딩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요건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김종인의 당명과 당 색깔 바꾸자고 하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마케팅 측에서 보면 찬성해요. 왜냐하면 당의 정체성이 없어요. 당명에. 민주당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말 자체로 더불어민주라고 하는 말 자체에 당의 정체성이 다 녹아나 있는 거거든요. 네.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래통합당한테는 정체성이 없다고 무슨 미래가 당의 정체성이 됩니까? 가장 수구적인 세력이. 그 미래를 통합을 해. 그 통합은 왜 만들어진 당명이냐면 당시에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하는 정당들을 모았다는 의미에서 우리 사이즈가 이만큼 커졌어요 하면서 통합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명 바꾸는 건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찬성하고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한테 핑크가 어울리냐 말이에요. 무리수를 둔 거죠. 뭐 당명 자체가 약간 비빔밥 같은 느낌이잖아요. 동심 파괴 정당이지 사실 핑크색은. 그래서 사실 손혜원 없는 당명과 당 로고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렇지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지도새도 모르게 로고를 한번 바꾸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미래한국당을 찾아보면 로고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그 다이소에서 파는 차량 흠집 방지하는 그 날개 모양 있잖아요. 그게 붙어 있는 거랑 아닌 거랑 2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그 로고에서도 당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야, 핑크에서 그러면 무슨 색으로 돌아갈 건가? 빨강으로 돌아갈 건가? 다시? 아마도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올 색깔이 없어요. 그럼 민주당하고 대척되는 색깔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 핑크색을 찾았던 거고. 검은색이 괜찮습니다.
아니 왜 이번에 국회 레프트핸드 그래서 상임위원장 뽑고 나니까 검은색 마스크 쓰고 써 있던데, 그러니까 그 색깔을 자기 정체성으로 하고 군조 민주당 정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검은색이 얼마나 세련된 색인데 그래. 네, 검은색 제가 검은색 좋아하는데 앞으로 입고 다니기가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명 당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호영처럼 세월호를 그런 데다가 비유하는 새끼들. 네. 5.18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생각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아직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새끼들. 그것만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적폐는 다 갖고 있는 놈들이 그 생각은 안 바꾸고 지금 똑같잖아요. 21대 국회 180석과 103석의 차이는 국민의 뜻을 알아라는 것이고 내가 오죽했으면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1년 정도는 당을 해산한 상태로 해체 모여 해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일베 같은 놈들이 새로 국회의원 돼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또 이상한 옛날 적폐스러운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메시지 안 나오겠죠. 1년 동안 얘네들 당 없어도 그 사람들 다른 당에 기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소위 말하면 막 독주할 때 존재감 드러내지 않고 다 정당이면 존재감 드러내야 되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지들끼리 그냥 알차게 법안 발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도움될 텐데 초선이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옛날에 있던 차명진급밖에 안 되는 것들이 저기서 지지고 볶고 있으면 이미지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당명이나 당 색깔이 무슨 희한한 색깔 있죠. 막 있잖아요. 막 파스텔 톤에 네. 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색이 나온다고 한들 그게 색깔을 오염시키는 거지 얘네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꿎은 우리 NK 타 해보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난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혁신이 아니고 진짜 혁신은요 당 해체시키는 거라니까요. 이게 내가 증오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탄핵됐죠. 사상 초유의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죠. 사상 초유의 총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요 당 해체시키고 1년 동안 자숙하는 거지. 공식적 메시지 안 내고 하태경 하는 거 보세요. 주도할인 살아가지고 김두관 저격했다가 이낙연 총리까지 저격을 하고 있더만 그 저격의 논란에 있어가지고 또 뭐 태영호 보세요. 색깔론 들먹이고 있잖아요. 네.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냐고 똑같잖아. 네. 당을 유지시키니까 생기는 그런 사태에 가깝습니다.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짜증나니까. 아이씨.